430조 원의 시가총액 삼성전자 겨우 0.7%밖에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30%를 장악할 수 있는지 상속세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는 삼성그룹의 지배력 강화, 우리들한테는 계속되는 연중 최고의 계좌 금융 돌파가 여기서 나온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또 연말연시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바로 삼성그룹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삼성그룹주인데 강의 주제가 상속세라고 말하고 지배력 강화라고 쓴다 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상속세 납입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삼성물산이 몇 년 만에 연중 최고점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13만 원 이후에 떨어진 다음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최고점을 돌파해 가고 있죠. 연중 최고점이에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그림 지금 100번도 아마 되새겨 보셨을 겁니다. 이제 작가면서도 거의 외우실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33%의 가족 일가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은 삼성물산을 34%의 그 특수관계인이 지배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19.3%를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8.3%의 삼성전자 지분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31%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물산도 43% 갖고 있고, 삼성전자도 5% 갖고 있어요. 자,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걸 순환출자 구조라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계신, 그동안 갖고 계셨던 바로 이러한 지분들, 즉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갖고 계셨던 삼성물산 2.88%, 그리고 삼성생명 20%, 삼성전자 4.18%. 이 주식들이 이제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는 법정 상속인들은 받음과 동시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살아서는 증여세, 돌아가신 뒤로부터는 도저히 시계를 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돌아가신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재벌들의 원칙 중에 원칙이죠. 30억이 초과되는 돈은 상속세가 상속세법 제26조 세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반인들은 22%의 상속세율을 냅니다. 그리고 그러나 30억 원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10억 4천만 원까지는 일반 세금을 냅니다. 플러스 30억을 그 뒤로 초과되는 금액, 즉 10억 4천만 원 플러스 추가로 30억 되는 거. 그러니까 빼줄 거 빼준다는 얘기예요. 기본공제를. 평균 5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0억 4천만 원 빼고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세금을 내야 되느냐? 5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증여를 일정 부분을 해야 됩니다. 혹은 아들과의 사업 거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을 써야 돼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느냐?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지분율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즉 주식을 50% 그 회사를 갖고 있으면 150억 세금 낼 거를 200억을 내야 됩니다. 150억 곱하기 30%를 또 세금을 더 때려 맞아요. 할증 받는 겁니다. 50% 이하 시 20% 갖고 있다. 그래서 150억 내야 된다. 100억 내야 된다. 그러면 100억 세금 내고 플러스 20억 더 내야 됩니다. 이해되셨겠죠? 네. 자, 문제는 일반인들한테는 30억 원이라는 금액은 큰 돈입니다. 이 정도만 빼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물려줘야 되는 세금은
아까 보셨던 지분율로 봤던 삼성전자 대략 4%. 예. 지금 4%면 한 20조 가까이 되겠네요. 왜? 삼성전자 지분이 오늘부로 43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자, 거기서 대략 50%면 22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0%면 44조 가까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5%면 22조. 그러면 4.5% 정도 되면 20조 원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불과 며칠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삼성전자 올라갔죠. 15조로 평가되어 있었지만 바꿉니다. 삼성생명도 오늘 또 올라갔죠. 좀 더 올라갔죠. 삼성물산도 좀 더 올라갔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갔고, SDI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 대략 한 달 전에 가치입니다. 삼성전자 4.2%, 이건 회장님 지분이에요. 그때 당시로 10조 원이 15조지만 지금 20조 원입니다. 올랐잖아요. 삼성생명도 20.7%, 당시에는 2.6조 원이었지만 그 사이에 한 20%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삼성물산도 올랐죠. 20%. 네. 6천억이지만 뭐 한 8천억 가까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략 한 22조에서 23조 원 정도가 메인 종목을 이건 회장님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30억 초과되는 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네, 50%. 자, 세금으로 내다가 주식 다 날릴 판이죠. 따라서 430조 원이라는 삼성전자와 우선주까지 합치면 500조 원이 넘는 500조 원 가까이 되는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물산 이런 거 합치면 600조 원이 넘겠죠. 이것을 물려받는데 겨우 12조 원 세금 낸다 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건 아닙니다. 12조라는 절대 수치가 커서 그렇지 그룹 전체가 600조 원이잖아요. 600조 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11조 원에 물려받는다는 것은 12, 3조 원의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과연 세금을 안 내고 이걸 물려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방식을 써야 되겠죠. 합법이기 때문에. 그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과정에서 주식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그동안 6개월 내내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이 한 장의 그림, 우리가 무수하게 그동안 삼성생명이 올라갈 거다, 삼성물산이 올라갈 거다,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나중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1.5% 합쳐서 10%의 이 지분, 43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을 결국은 삼성그룹이 받았든지 이재용 씨가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재용 씨가 10조 원의 본인 재산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돈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물산이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지금 세금을 라고 말하지만 세금도 안 내가면서 합법적으로 이 주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1, 2조가 아니라 수십조 원의 돈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회장님이 갖고 있는 18조 원만 받는 데만 해도 벌써 20조 원만 받는데도 돈이 세금만 13조 원이 움직여야 되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주식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짚고 좀 뚫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속에서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주식을 붙잡고 늘리고 계속 확장시켜 놨단 말이에요. 오늘 삼성물산이 드디어 이렇게 연중 고점, 코로나 이후에 최고점까지 이렇게 떠올랐네요. 월봉으로 보면 최근 3년 내 최고점입니다. 저항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위쪽으로. 어디까지? 15만 원 정도 뚫으면은 그 다음에는 21만 원도 갈 수 있고 30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문제는 뭐냐? 알면 더 살 수 있어요. 모르면 이거 먹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람들은 상속세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즉 본인의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이 기회에 아예 30%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430조 원의 시가총액 삼성전자 겨우 0.7%밖에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30%를 장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속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삼성그룹의 지배력 강화, 우리들한테는 계속되는 연중 최고의 계좌 수익률 돌파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그 정도 흐름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안 내도 됩니다. 어떻게 안 내느냐? 바로 공정경제 3법을 세금만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11월 19일 날 이후에 여당 단독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정경제 3법이 예의상 야당이 반대하니까 강제로 통과 안 시키고 마지막 날, 본회의 마지막 날 다음 임시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죠. 예상대로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었죠. 기존에는 20%만 갖고 있으면 계열사 지배를 인정해 줬는데 앞으로는 몇 퍼센트? 상장법인은 30%. 즉 20% 갖고 있던 거에서 30%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삼성물산이 실질로 삼성전자를 소유하려면 20%만 장악하면 됐어요. 어떻게?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삼성생명 거, 삼성전자 거 다 모으면 정확하게 21%입니다. 그러면 이 21%를 다 모아서 삼성전자홀딩스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재용 회장님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지금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삼성생명이 아니라 삼성전자홀딩스를 세워서 거기다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거 8.5%,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거 1.5%,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 4%, 그리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거 5%, 홍라희 여사님이 갖고 있는 거 0.9%,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거 0.7%다 모으면 21.2%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9%는 어디서 채워서 그러려면 해도 물론 40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홀딩스를 지배하고 아까 그 다 모은 거 가칭 삼성전자홀딩스, 그리고 삼성전자홀딩스는 삼성전자를 지배하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정거래법, 즉 30%를 지배해야 지주사가 계열사를 지배해야 지주사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지주사로서 배당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다 모아서 그 배당을 삼성물산한테 갖다 바치면 삼성물산은 10조 원을 배당받았다. 돈 모아졌다. 그러면 그 10조 원을 배당할 때 삼성그룹 전체니까요. 그 10조 원 중에서 33%인 3조 3천억은 이재용 일가한테 배당이 분배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도 단 한 주라도 삼성물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생 배당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20년간 30년간 이재용 회장님이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신 동안. 그게 오노 일가의 공통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바라봤고 삼성물산의 1차적인 주도주로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계속 깔고 앉아라. 건물은 없더라도 이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평생 배당 받아먹고 사는 거다. 문제는 이제 드디어 삼성물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만족시켜야죠. 상속세도 내야죠. 근데 잘못하면 세금 내다 다 빡길 판이잖아요. 근데 법도 지키려면 430조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30% 지분을 가져가려면 130조 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또 필요하죠. 9%가. 이런 돈 재원이 또 50조 원 가까이 마련돼야 돼요. 법도 지키고. 그래야 삼성전자도 내가 이정 회장이 실질 장악하고. 실질 장악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가져가 버리면 뺏겨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용 부회장님은 삼성전자에 지금 겨우 9%, 0.7%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8.5%, 삼성물산이 5%,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4.18%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삼성화재가 1.49%, 1.5% 했는데 홍라이 여사가 0.9%, 다 합치면 21.2%. 아까 그 얘기예요. 이걸 합쳐서 여기다 좀 더 더해서 이재용 회장님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홀딩스를 지배하고 가칭 삼성전자 지주사, 삼성전자 지주사는 삼성전자를 30% 이상 지배함으로써 법위에서 요구하는 공정거래법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겨우 0.7% 지분밖에 없는 이재용 부회장님은 상속세라고 말하고 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홀딩스를 삼성물산을 통해 30% 지배함으로써 시가총액 430조, 우선주 50조 원이 넘는 500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를 겨우 0.7% 지분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지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질 지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삼성물산이 앞으로 삼성전 그룹 전체 시가총액 600조를 지배함으로써 계속 배당을 받아먹고 살도록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미국형 지주사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허셔웨이, 코카콜라, 디즈니랜드, 애플 다 지배해가면서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주식이 됐잖아요. 왜 계속 배당받으니까. 삼성물산은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를 둘로 나누면 돼요. 삼성전자 지주사 30%가 삼성전자 70%를 장악하면 30% 이상의 지배구조도 만족시키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유튜브 강의에 나온 분들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연중 최고점에 나온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앞으로도 수익률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홀딩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5% 이상, 즉 삼성전자 25%, 홀딩스 25%, 삼성전자 사업부 75% 이런 식 혹은 30% 70% 이때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30%면 430조니까 130조 원. 9% 부족하죠? 아직 40조 원이 더 부족합니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의 지분 그거를 받아오는데 약 40조 원이 들어가요. 10%면 43조 원이죠. 9% 정도 받아온다고 본다면 삼성생명 8.5%, 삼성화재 1.5%, 합치면 10%. 오늘 430조 원 삼성전자를 고려한다면 30조 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삼성전자 홀딩스를 세우는데 내줘야 되는 최소한의 10% 지분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0만 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75조 이상이 돼야 줄 수 있어요. 삼성생명한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내주든지 삼성전자한테 내주고 지분을 가져와서 삼성전자 홀딩스에 세우면 정부에서 세금을 면제시켜줍니다.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물 출자로 지주사한테 납입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영원히 세금을 이연시켜준다. 즉, 낼 것을 연장시켜준다. 영원히.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물 출자. 누구한테? 지주사한테. 즉 무슨 얘기냐? 삼성그룹은 지주사가 없죠. 삼성생명이 주식을 내주는 순간, 즉 내주고 돈을 받는 순간 5,400억을 주고 매수한 삼성전자 지분이 8.5%가 지금은 40조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세금 몇 프로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인 30조 원이 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3번 넘게 연장해 줬어요. 팔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문제는 언제요? 세금 내야 되냐? 또 상속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예요. 5,400억짜리가 40조 원이 됐으니까. 면제시켜준대요. 근데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주사를 세우고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지주사한테 현물 출자를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주겠답니다. 양도소득세를.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셀트론의 서정진 회장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36%를 24%인 3분의 1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칭 지주사를 세우고 그 지주사한테 현물 출자를 하면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법입니다. 따라서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누가? 삼성전자 홀딩스만 세우면.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 삼성전자 8.5%, 삼성화재 1.5%, 10%를 어떻게 맞바꾸치게 하느냐. 세금 문제는 해결됐죠. 지주사만 세우면.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를 갖고 오게나 아직은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맞바꾸려면.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까지? 120만 원까지. 그러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43%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내주면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10% 삼성전자 지분 43조 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공짜로 가져오는 거예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상속세라고 말하고 지배력 강화라고 쓴다. 문제는 삼성물산에 들어간 그래서 삼성전자홀딩스 지분을 30%가 모아지면 그건 누구 겁니까? 삼성물산 거죠. 삼성물산은 근데 누구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 17%, 이부진 회장님 5%, 이선 회장님 5%, 34%를 장악하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배당받는 겁니다. 600조 원의 삼성그룹이 모아서 올리는 배당을 오롯이 삼성물산이 10조 원 배당을 받고 6, 2, 12 배당 성향 2%라고 생각해 보세요. 600조 원 중에서 2%면 12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누구 거? 이재용 회장님 일가 거 4조 원. 4조 원 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삼성물산은 30만 원 가면 배당은 2만 원 나오는 겁니다. 15,000원, 2만 원. 50만 원 가면 2만 원. 주가 평가 차익은 보너스, 배당이 평생 수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중간에 삼성전자홀딩스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주가 연중 최고 수익률 겨우 30%예요. 삼성그룹으로 먹은 거.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게 이슈 인사이트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코스닥에서 한 번 또 벌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연초에 한 번 또 벌고 마지막 여름에 6월달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300조 원이 되는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기대해가면서 파이부지로 거기서 방점을 찍는 겁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